술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네. 요즘 뭐 좀 괜찮으십니까? 아, 뭐가 괜찮나요? 아니 그 이성숙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참 그 속은 시원하고 좋은데 가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주변에서 좀 뭐라고 안 그래요? 아유, 저는 싫어하고 막. 아유, 오히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사실 얼마 전에 상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무슨 상을 이 받았어요?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잘못된 것은 또 얘기해 준다 해갖고 자랑스러운 그 한국인상이라고 아, 그래요? 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을 주겠다고 해서 다 이게 누구 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뭐 좀 싫은 소리 들어도 뭐 감사해야겠죠, 제가 당연히. 이쪽은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은 뭐 상이라도 받고 그랬다 쳐요. 근데 정 소장님도 이제 의원님 못지 않으신 게 이 순한 얼굴과 말투로 진짜 아픈 데만 쏙쏙 골라서 막 찝어내잖아요. 부작용 좀 없었습니까? 뭐 인맥을 상실한다거나. 원래 뭐 이 일을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런데 예.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본 네. 방송 못 보시더라도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표가 좀 검색해서. 납니까? 사실 오늘도 끝나면 네. 모처럼 한 10년 만에 네. 이 부산에 사는 제 아는 분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방송이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했네요. 아, 알겠습니다. 각자는 다 괜찮다고는 그러시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걱정이 계속 되는데요. 중간 지우지 말고 가세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하면 저는 이멘트밖에 생각 안 나요. 얼마들 장난합니까? 요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시 그 해운대 스모건편에 함께 해주셨는데 네. 방송 나간 뒤에 주변 어떻게 보면 반응은 어땠어요? 많이 봤대요. 봤고. 그 좀 썩내지 마라 하던데. 저는 원래 톤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럼 좀 사살 않게 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좀 그때하고 많이 다르세요.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뭐 응급한 사람이 이때 큰 거 없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저 작가님 물 한 잔 좀 좀 갖다 드려요 좀. 아이고. 오늘의 예산 바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이게 와 무려 4조 6천억 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잘 못 쉬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주제 중에 가장 큰 액수의 숫자 아닙니까? 예, 갈수록 좀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 그 부산시 빚이 2조 6천억입니다. 빚이요? 네. 정부에서도 많은 편인데 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거의 2배에 가까운 부산시 빚의 약 2배 많은. 네, 4조 6천억이라고 한다면요.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과도 같지만 더 놀라운 건 울산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아, 울산시의 한 해 예산과 같다? 네, 똑같습니다. 와, 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주변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와닿긴 하는데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왠지 오늘 주제가 이 엄청난 액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예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실까요? 우리 여름방학 끝날 때 밀린 일기 쓰기. 우물쭈물하다 부도 맞게 생겼다. 호미로 막을 일 포크레인도 안 된다. 아, 맞아. 맞아. 지금 오늘 힌트를 듣고 짐작을 하실 수 있는지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그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마 전 소유의 땅일 거예요.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개인 소유죠. 개인 소유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보시죠. 이게 사유지예요. 이 공공 땅이 아니고. 진짜 저희 좀 황당한 거야 진짜. 또 갑자기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게 지금 시공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유지인 거예요? 예, 사유지가 일부 한 반 좀 넘게 있어요. 글쎄요, 이거 좀.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는 시에서 공시지로 다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처음 들은 얘기라서 놀랐고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을 만약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예요. 나도 반대. 저는 이 산이 어떻게 해서 조성됐는데 한 번에 제발. 한 생각은 차도 없이 1,000만 원 준다고 아파요. 이미 나무가 잘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럼 이 사람들 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나, 그죠? 이런 사업은 진작에 끝나요. 땅값이 쌌을 때 다 끝을 내는 거예요. 대상 지역의 약 96.4%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 지역의 공원, 유원지, 녹지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화면만 보셔도 뭐지 하고 뭐랄까요, 좀 꽝 하고 맞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고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있는 그 공원을 부지를 사들이거나 그게 안 되면 원래 주인에게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내년 7월까지 시가 이게 공원을 사거나 아니면 그 해제하거나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요. 네.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성남시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그 학교 부지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집행도 안 되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 주자. 그래서 20년의 시간을 줄 테니 해제하든가 집행하든가 하라고 이제 시간을 준 건데요. 이게 20년이 흐르면서 이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내년 7월로 이제 목전에 오게 됐고,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52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도시공원이 있었고 이걸 제대로 잘 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 부지 이게 제일 눈앞에 있었던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해서 한 개 지목 중에서 대지 안에서거든요. 대지가 전국적으로 3%에 불과한 거예요. 네네. 그 정도면은 그때 뭐 구닥했으면 지금 안 불났죠. 예, 그렇죠. 그 큰 부분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확장돼가지고 모든 그 사유자하고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좀 억울할 분들이 3%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벌써 좀 너무 화를 나신 것 같아요. 바로 화 내셨어요. 네, 그렇죠. 제 땅에 공원을 만들 거라고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고 20년 동안 공원을 안 만들면 저 분통 터지죠. 네, 그렇죠. 그 지정에 쓰게 팔지도 못하는데 나라에서 사 가든가. 근데 공원처럼 쓰이긴 쓰요. 그죠?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법대로라면 다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년 7월 1일로 다가왔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법을 흡수해서 이제 일명 국토계획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겼습니다. 48조에 따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철도, 학교, 항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20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이런 법이죠.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년이 경과된다는 그날이 바로 2020년 7월 1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해갖고 준비할 시간이 20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시민들이 일몰제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뭐 흔히 처음에 하시는 말이 공원에 문 닫는 시간 말이가 이렇게 그렇게들 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깜짝 놀라죠. 열의 아홉은 다 분노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천착하지 않고 방치를 했던 것이죠. 그 뭐 알릴 고지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기 문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언론이 사실 이 문제에 좀 등한시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여기 뭐 MBC도 뭐 거기서 비켜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뭐 10번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저는 또 톤이 높아지는데 미안한데요.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우리 서울시가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4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반이 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위기에 처한 그 네. 면적이 서울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반이 넘는다는 거죠. 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큰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게 1인당 7.6제곱미터거든요. 예. 이게 해제돼 버리면 예. 이게 이제 4제곱미터 정도로 확 반. 4제곱미터면 한 평 아닙니까? 네, 한 평이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시는데 OECD는 대부분 20제곱에서 30제곱미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은 데는 토론토는 29제곱미터고 뭐 런던도 24제곱미터. 보면 딴 나라 가보면 네. 왜 이렇게 도시가 좀 좋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건축의 문제도 있지만 네. 공원이 많으니까요.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한 거의 7, 8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도시에. 1인당으로 1인당.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못 풀면 더 심각한 도시 문제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부산은요. 이 미집행 비율이 네. 56% 전국 5위예요.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는 20%, 뭐 정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6이니까 거의 3분의 2 가깝게가 미집행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부산이 근데 이런 이제 분 많죠. 그 예. 전국 5위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이제 도까지 합친 들어갔는데 사실 돈은 조금 문 열면 산 나오고 문 열면 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다기보다 특광역시 도심 말 그대로 도심 안에서 본다면 전국 2위입니다. 영도구를 타겟 삼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4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예. 부산에는 네, 네. 어떤 공원들이 해당됩니까? 예. 내년 7월에 이제 해제 대상이 되는 게 공원이 54개고요. 유원지가 11개고 녹지가 25개로 이게 2016년도 말 예, 통계에 의하면 총 90개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면적이 74.6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잘 가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예. 특히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자, 이 대목이 중요하니까 예, 어떤 예. 공원들이 있습니까? 관광 자원화까지 되는 공원들이 그렇죠. 이기대공원, 그다음에 청사포공원, 그다음에 용두산공원, 동백공원, 특히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가지고 부산의 최후의 기장서부터 가덕도 끝까지 해안가에 있는 주요 공원 다 해당되고 백양산, 금령산, 황령산, 거점 산지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 공원들을 다 필요한 부분들을 사들이는데 4조 2천억 원이 든다는 얘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액수죠? 그러니까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 거기에 이제 보상비로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유원지가 1조 3천억, 녹지가 1조. 이렇게 합쳐서 4조 6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어느 시점이었나요? 4조 6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게? 2016년 말기. 그럼 지금 사실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럼요. 지금 벌써 5배, 6배 막 얘기를 하고 있기 직전에는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20년이라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면. 네. 땅값 엄청 올랐을 거고 이제 발등에 완전 불 떨어진 상황인데 네. 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하고 있고 와 이거 환란인데요 진짜 정말. 큰일이죠. 예. 네. 시민들이 이제 그 체감을 아마 느끼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현실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더 좋은데 어쨌든 2018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 갖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마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8년 전까지만 전혀요? 해도. 예. 18년에 83억이 이제 에든 유원제에 이제 처음 투입이 처음으로, 됐고 됐고, 예.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844억 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8년 이후부터 이제 앞두고 해갖고 이제 예산을 마련할 방안을 갖고 이제 나갑니다. 네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마련한 방안이요. 특별회계와 지방채,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사업. 지금 이제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순세계 잉여금 안에서 20%를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채 이제 문제가 총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에 이제 토지 비축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갖고 네. 이제 부산시가 여기에서 한 1,800억 가량을 이제 가져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쾌거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볼 때 이걸 쾌거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것도 갚아야 될 저희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액수 자체도 미미하니까. 네, 그래서 총 매입비가 34곳에 들어가는 돈이 4,420억 원입니다.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것도 네. 우선적인 거죠. 뭐 시작부터 그런 그 느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미리미리 이런 의지가 있었더라면은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키우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원을 사고 파는 이 문제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이 공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복지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루어지는데 이걸 놓치고 갔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있었던 것으로 네네. 여겼다는 거죠. 총 20년 중에 15년 정도 그냥 지나갔다고 치자고요. 2014, 5년도부터라도 좀 바짝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부산시가 이제 해결 의지가 있으면 뭐 20년 전부터는 아니더라도 10년 전이라도 시작했으면 네. 되는데 꼭 부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때 해당되는 그때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폭탄 심리를 돌리기. 컸고요. 예. 지금 부산에 투자심사라고 있어요. 네. 대규모 사업부터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126개를 지금 하는데 네. 17년까지 벌써 2조를 썼거든요. 네네. 조 단위의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필요성 못 느낀 거죠. 10년에 4,600억이잖아요, 1년이면.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아, 이거 뭐 그냥 뭐 만시지탄 그 자체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예. 볼 때는 그때 공무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굳이 자기가 이것을 그렇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표가 안 나요. 여기 표도 안 나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단 보여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광가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용두산 공원을 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용두산 공원을 지켜냈습니다. 뭐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 알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시가 그나마 2018년부터 시작해서 준비했다는 예산이 지금까지 총 뭐 1,000억 원 정도 사실적으로는 밖에 안 된다는 게 저희도 이렇게 답답한데 자 이성근 상임이사님 좀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거 그동안에 그죠? 몇 년 동안. 지금도 답답합니다. 예. 답답한데 이 문제에 이제 좀 올인하게 된 계기가 2016년도에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제 예. 유엔 회의인데 제가 이 회의에 도시공원 일몰과 핵발전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의제로 들고 가서 얘기했어요. 네. 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공원의 문제는 상가 집결에 대한 환경 복지의 문제고 네. 다음 세대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을 들고 했는데 공교롭 그때 기후하니까 네.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막 다 묻혀버리는데 묻혀버렸네요. 어쨌든 그때 부산이 들었던 오명이 있습니다. 네. 공포도시입니다. 공원을 포기한 도시라고. 공포도시. 네. 사실은 아까 우리 오늘 주제가 4조 6천억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새바람 피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나저나 저 유엔 회의에 가서 잘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 좀 뭐랄까요 이 사안이 좀 붐업이 될 수 있었는데 최순실 그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좀 부산에도 민폐를 끼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저도 좀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해요 이게. 자, 여러분 뭐 지금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도시공원 일벌제가 근데 부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년 7월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전국의 공원들이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듯 즐겨 찾았던 그 공원을 내년 7월부터 정말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 정말. 자, 저희가 부산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지만 내년에 까딱하면 정말로 못 가게 될 수도 있는 그 공원을 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동백섬, 그다음에 저 이게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이거든요. 특히나. 정말 공원 좋네요. 예. 뭐 부산 관계는 제가 주위에서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공시지가보다는 엄청난 금액이던데 실거래가에 비해가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땅값이 많이 올랐죠? 얼마나 엄청 올랐죠? 올랐죠. 제가 이야기가 한 10년 전에는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000만 원 가까이 가요. 지금 그 부산시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한 평에 90만 원. 자기가 지금 팔면 한 5, 6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왜 그 90만 원 준다 이러면 이해 안 했어요. 못하죠. 고구마야 고구마 지금 완전히. 그 소유주분들 입장은 좀 어떠신지. 심각하죠. 기존에 가만히 있다가 풀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이제 저희 쪽에 우편이 오면. 있어봐요. 공시지가가 81만 원 평당. 아, 평당 81만 원이요? 81만 1,500원. 그래 그리고 누가 하겠어요? 이 도시 지역의 땅이 그런 땅이 어디 있는겨? 1,000만 원 준다고 안 팔지. 나 우리만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산 건지 위에 보면은 또 그 지번이 조건이 있어요. 서울 사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안 팔라게요. 풀어줘야지. 쟤네들이 풀어줘야지. 왜? 그럼 안 하면 선생님 이제 소송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까지도 가야죠. 왜 나무 땅을 지네들 마음대로 하냐고. 시에서는 해비 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수용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 절차를 하고 그까지도 우리 시민들께서 해비가 안 되면 아마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지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은 진작에 끝나야 돼요. 땅값이 쌌을 때 다 끝을 내야 된다고. 아 그냥 고구마 확 얹힌 것 같죠? 네, 내용을 알면 알수록 참 답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뭘 개발한다라고 하면 저 얘기만 돌아도 땅값이 갑자기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 올라오는 이 이야기들은 땅값을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우선 이제 보상 지역으로 이렇게 채택된 여태 보신 그런 좋은 공원들은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공원의 모습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예정 지역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부터 공시지가가 이제 10% 또 올라가면서 점점 실거래가와 이걸 이제 좁혀가고 있는 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 속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소유주들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산시는 공시지가 2.5배 수준으로 이것을 잡았다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이 지금 돈을 올리는 형편인데요. 4.5배 아마 내년도에 가면 제 생각에는 6배에서 7배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 때 이걸 다 구입하지 왜 이때까지 왔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해운대 수목원에 그 사태가 여기서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사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서로가 안 행복하죠. 야,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지자체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손 놓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토지 소유주야 뭐 무한정 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부산시는 예산이 또 제약돼 있으니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은 행정소송이라든가 분쟁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34군데 중에 2군데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내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커다란 분쟁. 그렇죠. 전국 최대의 분쟁이 아닐까 싶은데. 논한 데가 아마 사실은 이제 변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돈 버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한 2군데 정도는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이 또 주옥 같습니다. 자, 잠깐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도 사실은 집중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사실 부산시가 그전에 이제 시민공원이나 송상영 광장에 어떤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매입을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시점에서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몰제 대상지를 가지고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봤자
포가 안 나거든요. 표가 안 나죠. SOC 사업이라든지 뭐 해적 인프라 이쪽을 해가지고 내가 뭘 이걸 했는지 어쩌니 국회의든 부산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공약 한번 다 펼쳐보세요. 누구 한 사람 인몰되어 돼가지고 임금 한 사람이 이쪽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미래 자산이 돼가지고 이 장관들이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현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죠. 생각 있는 시장, 생각이 정치권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지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또 환란이 돼가지고 대비를 했어야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저 작가님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좀 갖다 드려요 좀. 아이고. 자 시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한 돈은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빚으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죠, 이 의원님? 이게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부산시의 채무율이 21%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25%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그렇죠. 재정의 건강 진단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음주 측정을 뭐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갖고 그냥 가버리면은 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이치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는 지방채 비율 총량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수위에 가기 때문에 이걸 빼달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예. 다 그것을 사실은 요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언드리면 이 공원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채무 비율에서 빼달라. 그렇죠. 5월 말 돼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이자를 70%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행안부가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을 바꿔야만 이것이 사실은 가능한 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 국토부의 발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현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또 그럼요.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광역시가 제일 낮거든요. 그리고 채무도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요. 2조 6천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산으로서 부담이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대안들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설명을 들을수록 미리 참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만시지탄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부산시가 급한 게 우선 매입하는 곳 34곳의 보상비가 4,420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근데 이제 지금 또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부산시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이제 토지은행 제도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게 우선 그 토지를 사고 부산시가 거기다 연이율 한 2.45%를 적용해서 5년간 부담해서 사들이는 방식인데 LH공사로부터. 네, LH공사로부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지방채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채로 분류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더 해서 이 이자를 좀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지방채보다 좀 부담 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그럼 LH에서 지금 이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이거 한 8년, 9년. 좀 늘려야죠, 이제 이게 되니까 요 정도면 상환 기간이요, 거치 기간이요? 상환 기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 매입과 매수를 이런 과정이 되면 또 그 인력이 투여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그 모든 LH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비가 또 절감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실은 이 선정 공모 사업에 가갖고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럼 뭐 노력을 해주셨네요. 다른 얘기인데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번 정부가 50조를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택만 재생이 아니라 이 공원까지 포함한 개념을 넓힌다고 하면 그 돈이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럴 때 구기주도 적은 우리나라니까 땅 좀 넓혀서 이제 혜택을 시민이 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부산에 있는 의원님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구규지화해서. 자, 근데 토지은행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뭐 시기만 좀 늦어지는 거지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거기다 이자까지도 그런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동수장님?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인데 이게 이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공원이라고 하는 이제 특례를 통해서 30% 개발을 허용하고 그러면 이제 70에 대한 비용은 이제 그 개발하는 쪽에서 내는 거죠. 그럼 총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얘기죠? 30% 개발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의정부 한 군데만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혜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산도 아마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직공원이 얘기처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누릴 만한. 그러니까 기가 막힌 단지 생기는 거 아니야? 시설 앞마당 보는 그렇지. 쫙 올린 다음에 쫙 내려다보면 대미타를 칠 거야. 아 진짜 복잡하구나. 이러니까 진짜 했어야 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자꾸 그치?